이제 셈법이 또 이제 굉장히 좀 복잡해지는 거죠. 5분 투자로 10억을 아껴보자. 안녕하세요. 직방TV 절세 여신 제네시스입니다. 오늘은 사업장 현황 신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 10일까지 해야 되는 사업장 현황 신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거를 이왕 신고하실 때 어떤 것들을 아셔야 되는지, 그리고 신고를 하시면 어떤 것들이 좋은지, 특히 다주택자분들 그리고 수익 금액이 큰 분들은 신고를 혹시 안 했을 경우에는 약간 몇 개가 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오늘 거기에 대한 내용 한번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19일 국세청 보도 참고 자료가 나왔는데, 면세 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를 2월 10일 수요일까지 신고하십시오 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아마 개별적으로도 별도의 안내문이 갔을 거고요. 오늘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는 대상이 많이 있는데,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장 대상이 중심이 되고요. 특히 신고 의무 대상자들 몇몇 분 있습니다. 자, 일단 이 사업장 현황 신고라는 걸 왜 하는지 그 배경을 좀 아셔야 되는데, 사업장 현황 신고 같은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자는 1년에 최소 2번 이상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신고를 하기 때문에 그게 곧바로 연동이 돼서 그 해당 사업의 매출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자들은 별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과세당국에서 좀 미리 파악을 하고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좀 원활하게 하자는 거죠. 자, 그래서 사업장 현황 신고는 특히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가 이슈가 되는데, 나는 사업자 등록을 안 했으니까 상관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사업자 등록 여부와 일단 무관합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택을 통해서 임대, 즉 전세나 월세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소득이 발생을 했다면 반드시 체크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내가 신고는 해야 되는데 소득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소득이 없다라고 신고를 해줘야 돼요. 만약에 내가 신고를 하지 않는 아예 비과세 대상이 있어요. 비과세 대상이라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신고를 하지 않아도 돼요. 어떤 경우에 비과세인지 그걸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세 요건 보시면은 왼쪽이 주택수가 있고 그에 따라서 월세, 보증금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때 주택수는 부부합산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부부합산 주택수가 몇 주택인지를 먼저 아셔야 되는데, 이걸 역으로 이용해 보자면은 직계비속이 가지고 있는 주택 혹은 그 위에 있는 직계존속, 부모 등 가지고 있는 주택은 주택임대소득세 파악할 때는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임대소득 신고할 때 부부합산이라는 거 기준, 이게 또 이제 양도세하고도 이제 다른 거죠. 취득세하고도 다르고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부부합산 주택수가 1주택이라고 하면은 월세도 비과세고 보증금도 비과세가 나와요. 자, 그런데 여기 반가로 2번 있죠. 만약에 해당 부부합산 주택 1주택이 기준시가가 9억이 넘거나 아니면은 해외에 가지고 있는 주택이거나 그러면은 그때 월세는 1주택이라 하더라도 과세가 됩니다. 그러면 이 1주택을 임대주택을 등록했는지 안 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부부합산 주택수가 1주택이면은 모두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부부합산 주택수가 이제는 2주택인 경우 월세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데 보증금에 대해서는 이제 비과세가 돼요. 월세 보증금, 전세 보증금 있죠. 그 보증금에 대해서는 비과세라는 거예요. 둘 다 전세를 놓고 있거나 하나는 내가 살고 있고 하나는 전세를 놓고 있다면 이 경우에는 과세가 될까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이때는 비과세죠. 과세 대상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신고 대상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자, 이제 마지막 부부합산 주택수가 3주택 이상인 경우 월세, 간주임대료, 보증금 다 들어갑니다. 보증금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어려운 말로 간주임대료라고 해가지고 이제 계산하는 식이 있는데 뒤에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3주택 이상이면 그냥 무조건 다 과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수를 부부합산 주택수로 따져보는 거. 그리고 이 부부합산 주택수에 따라서 과세 방식이 달라진다는 거. 자, 그런데 3주택 이상인 경우에 월세하고 간주임대료, 특히 보증금에 대해서 과세가 된다고 했는데, 이 반가로 3번을 보면은 소형주택은 간주임대로 할 때 제외해요. 자, 그럼 소형주택은 뭐냐? 전용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동시에 기준시가가 2억이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비록 3주택이라 하더라도 간주임대로 주택수에서 빠지는 것이지 월세도 빼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월세는 다 들어갑니다. 굉장히 좀 어렵죠. 그리고 중간에 곳곳에 좀 함정이 좀 많이 있는데, 이렇게 부부합산 주택수가 몇 주택인지를 따져서 월세와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셔야 돼요. 그 계산한 결과가 2천만 원이 안 넘으면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가 되는 것이고, 2천만 원이 넘으면 모두가 종합과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매년 5월달마다 이제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2월달 사업장 현황 신고하고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게요. 자, 간주임대료 이자를 계산을 할 때 간주임대료라는 거는 보증금의 합을 다 더해서 3억 원이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
60%를 곱하고 여기에 이제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하는데 그 정기예금 이자율이 2.1에서 1.8로 하향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고하는 거는 작년 2020년 귀속분이죠. 소형주택 제외되고 보증금 합계액 3억 초과분에 대해서 60%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주임대료 이자율이 조금 내려갔다는 거 체크하시고 두 번째가 이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되는 그런 내용인데 부부합산 주택수 계산할 때 좀 올해 바뀐 변동사항이 있어요. 소수지분도 주택수에 가산이 된다는 건데 기존에는 공동소유주택 소수지분자 같은 경우에는 주택수 계산에 안 들어갔었는데 만약에 연간 수익금액이 600만 원 이상이거나 아니면은 해당 주택이 기준시가가 9억이 넘는 초과주택, 즉 고가주택이죠. 그런 경우에 지분율이 30% 넘는 경우에는 이때는 소수지분이라 하더라도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이제 셈법이 또 이제 굉장히 좀 복잡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대리인 통해서 상담을 받으셔야 될 것 같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건데 아니 나 사업장 현황 신고 처음 들어봤고 이거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하시면 물론 좋은데 안 할 수도 있어요. 다만 안 하면은 5월달에 별도 안내가 안 나가요 여러분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5월달에 꼭 잊지 않고 세무대리인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혼자 셀프로 신고를 잘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은 2월달에 신고를 굳이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2월달에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시면은 5월달이 좀 편한 거고요. 2월달에 현황 신고를 안 하더라도 5월달에 제대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 나는 이런 거 다 찜찜해. 그러시면 2월달도 제대로 하시고 5월달에 한 번 더 하시면 돼요. 자, 종합되는 사례를 제가 하나 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수익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수익금액이 2천만 원이 초과되는 경우는 제가 계산을 못해요. 왜 못하는지는 이제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1번 주택이 있고 2번 주택이 있고 3번 주택이 있습니다. 이 외에 부부합산 주택은 없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뭘 알아야 되죠? 부부합산 주택수. 자, 몇 주택입니까? 하나, 둘, 세 개죠. 자, 또 여기서 자가주택 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등록임대주택 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이런 말씀 하지 마세요. 자가주택은 1주택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비과세를 해준다는 거는 그 안에서 이제 자가주택을 빼준다는 의미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먼저 다 더합니다. 자, 그래서 3주택이기 때문에 뭐에 대해서 과세가 들어가죠? 월세, 그리고 보증금. 보니까 월세가 80만 원이 있고 50만 원 있네요. 둘 채에서 월세를 받고 있고 하나는 실거주를 쓰고 있네요. 그쵸? 자, 그러면은 이 월세 80만 원, 50만 원 더하니까 130만 원이죠. 월 130만 원을 12개월 풀로 다 받았다고 하면은 1,560만 원이 수익 금액이 되는 것이고 간주임대료에서 소형주택 있으면 빠지는데 별다른 말이 없으니까 우리는 소형주택 없다고 가정을 하고 보증금이 얼마입니까? 2억하고 3억이죠. 두 개 더하면 얼마죠? 5억이죠. 간주임대료는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해당 보증금을 다 더하고요. 여기서 3억을 빼줘요. 즉 3억까지는 비과세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전부 다 과세하는 게 아니라 60%만 과세를 해요. 자, 그리고 정기예금 이자율에 해당하는 이율 1.8%를 곱해줍니다. 이거는 이제 작년 2020년 귀속 기준이에요. 그러면은 216만 원이 나오는데 자, 그러면 월세 1,560만 원 나왔고 간주임대로 216만 원 나왔죠. 두 개 더하니까 1,776만 원이 나오네요.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 자체가 2천만 원이 넘냐 안 넘냐 이거예요. 안 넘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아니 계산한 것도 어려워 죽겠는데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종합과세 분리과세 이건 또 무슨 말이야? 여기 나오죠? 2천만 원 이하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 2천만 원이 넘지 않았을 때 분리과세가 된다는 거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이걸 전부 다 더해서 과세하는 걸 종합과세라고 하는데 이렇게 종합과세가 되지 않고 별도로 따로 떨어져서 세금 내고 끝난다는 거예요. 좀 어려운 내용인데 분리과세는 이 6가지 세금하고 더해지는 게 아니고 그냥 별도로 내서 끝난다. 그와 반대로 만약에 이걸 전부 다 더하는 거는 종합과세다. 종합과세니까 값이 커져서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겠죠. 여기까지 좀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우리 앞에서 구했던 1,776만 원을 분리과세를 했을 때 세부담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이 1,776만 원에 있어서 또 하나 이슈가 있는데 앞에서 보셨던 이 임대주택이 등록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또 달라져요. 두 개의 임대주택이 모두 다 등록임대주택이라고 하면은 이때 필요경비를 60%를 해줍니다. 그리고 기본공제를 400만 원을 해줘요. 만약에 두 개가 미등록이라면 50%, 기본공제는 200만 원을 해주고요. 그럼 만약에 하나는 등록, 하나는 미등록이면 어떻게 될까? 이건 또 수익금액에 따라서 안분 계산을 해줘요. 상상만 해도 너무 복잡하죠. 자, 그래서 일단 전부 다 등록, 전부 다 미등록 이렇게 한번 따져볼게요. 전부 다 등록을 했다면은 1,776만 원 수익금액에서 60% 기본공제를 빼주고 뒤에 400만 원을 빼줍니다. 물론 이 400만 원도 다른 종합소득 금액 2천만 원 넘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너무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그냥 뺀 걸로 할게요. 자, 그러면 310.4만 원이 나오고 여기에 이제 분리과세 15.4%를 곱하면은 약 47만 8천 원 정도가 내가 내야 되는 세금이 나옵니다.
미등록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1776에서 50% 빼주고 200만 원으로 줄어들어요. 기본공제가. 자, 그러면 이게 688로 올라가고 여기에 15.4로 곱하면은 약 105.9만 원이 나옵니다. 분리과세 세율은 14%. 여기 이제 지방소득세 붙으니까 15.4가 나오는 거거든요. 등록 임대주택은 약 47만 8천 원 정도가 세금이 나오고 두 채가 미등록이라면은 105.9만 원 나오죠. 어려웠죠, 계산하시는 거. 그래서 제가 1초 만에 끝내는 거 알려드릴게요. 자, 내가 받는 월세가 100만 원이다. 12개월 받으면은 1200만 원이죠. 대충 계산해 보면은 한 달치 월세 주택임대소득세로 날아갑니다. 1초면 끝나죠. 뭐 이거 해보다 보면 얼추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월세 재테크 하시려는 분들은 12개 월세 중에서 하나는 세금으로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하고요. 남은 11개 중에서도 또 하나 정도는 예비비로 빼둔다. 그러면은 한 10개 정도 남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마음 편합니다. 2천만 원 넘는 어떻게 되나요? 계산하는 거 알려주세요.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말씀드렸죠? 2천만 원 넘으면 무조건 종합과세인데 당사자의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다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시뮬레이션을 좀 정해가지고 가정을 정해서 할 수도 있는데 들으시는 분들의 케이스가 다 다르기 때문에 굳이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한 가지 힌트만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만약에 주택임대 소득 금액이 3천만 원 넘었다. 비용을 뺀 금액이 똑같이 주택임대 소득이 3천만 원 나왔다 하더라도 4천만 원을 받고 있는 신입사원이 만약에 주택임대 소득 3천만 원이 발생하면은 7천만 원 해당돼서 대략 24% 세율로 나와요. 자, 그런데 옆에 계시는 부장님이 급여가 1억 정도인데 주택임대 소득이 3천이 있다. 그럼 1억 3천이 돼서 대략 35% 세율 구간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것만 보시더라도 종합과세가 되면 똑같은 주택임대 소득인데 세부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개인차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아주 어려우셨죠?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자면 2월달에 사업장 현황 신고를 잘 하면은 이때 신고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안내문이 와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수정해가지고 하시면 되는데 5월달 한 중순 정도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특히 5월달 굉장히 바쁜 시즌이거든요. 특히 세무사 사무실이. 아마 세무사 사무실에서 웬만하면 잘 안 받으실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2월달 사업장 현황 신고 못 하시더라도 5월달 꼭 잘 하시되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주택수가 많으신 분들, 사업을 좀 크게 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세무 대리인하고 상담하시고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앞으로 매년 5월만 되면 이 부분이 계속해서 좀 이슈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더 도움되는 정보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직방TV 절세여신 제네시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